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5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면 수업을 다른 과목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고요. 그리고 환절기지 않습니까? 이제 계절이 이제 봄으로 바뀌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좀 지나면 또 갑자기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환절기일 때 한 번씩 제가 감기가 오는데 감기가 올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대면 수업 때 게으름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아마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걱정이 별로 없다. 천하태평이다. 걱정 지수가 낮다. 자, 우리 보통 보면 걱정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걱정 많으면 안 좋죠. 근데 그 걱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지수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으면 정말 좋긴 한데 그게 너무 낮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면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긍정으로 와닿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를 잘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고 천하태평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은 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 걱정 지수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삶의 활력소로 작용한다.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불명확해서 어디를 갈지 모르다 보니까 에너지를 뭐하지 못하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과 몰입을 못하니까 결국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맡은 일에 책임지기 싫어한다. 책임을 지는 순간 책임이 소멸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 회피성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책임을 지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리더죠. 리더는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책임 회피를 하고 싶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자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책임 지수가 높고 뭔가 역할에서 어떤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 결국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천을 잘하고 또 뭡니까? 게으름에서 벗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성장했다.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가 낮으면 역시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편안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를 하거나 또 운 좋게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되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경지수, 한마디로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배고픔을 알아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풍요롭게 되더라도 그걸 미리 알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걸 아는데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다르죠.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전쟁만큼 힘든 적은 없다. 전쟁이 아닌 다음에야 기업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죠. 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인정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인정지수입니다. 잘한다 하면 사람이 심리가 더 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죠? 나는 인정을 받고 싶으면서 남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간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남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남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배려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싫어한다. 리더십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이끈다. 아까도 책임 지수 얘기했지만 남을 이끈다.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 역시 성격이 소심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소심한 거하고 내 영향을 못 끄집어내는 거하고는 정말 관련성이 많긴 하지만 또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심하다고 해서 뭔가를 못한다면 그건 핑계지. 소심한 걸 성격으로 핑계를 대는 거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하고 그냥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리더십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면 리더십 지수가 이왕이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내가 모범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롤 모델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죠? 누구한테 많이 이렇게 역할 모델이 되는, 닮을 수 있는, 그죠? 컴바의 얼굴 어니스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입니다. 성장 배경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환경지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처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집에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게으를 수도 있고 못 산다면 바꿔야죠. 왜 우리가 말이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겠습니까? 환경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지수 안에 인맥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부류하고 내가 많이 어울리는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또 이런 과목을 여러분이 들었는다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환경지수죠. 내가 여러 가지 교양 과목도 있지만 이번에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도 줍니다. 자, 그럴 때 저도 역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통해서 뭔가 많이 깨우치고 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앞에서 리더십 지수 영향을 행사하고 그런 환경까지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까지 봐야 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8번째,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동기지수인 거죠. 잘못된 게 있고 또 안 된 게 있으면 그걸 고쳐서 뭔가 개선해 나가려는, 변화해 가려는, 앞서 가려는 이런 어떤 동기지수, 성취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지 않은 기대지수, 뭔가를 기대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맨날 엑스레이 들어 누워서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9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관심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에 뭡니까? 내 적성이 맞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적성이 안 맞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적성을 찾아야 되는데 적성을 가장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꿈에서 이야기했죠. 꿈을 자기 적성의 특기에 맞게끔 꿈을 설정하면 정말 그 꿈이 그 꿈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것 힘은 들지만 일하는 재미는 엄청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성 찾는 거나 꿈을 찾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직업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걸 다 경험해보고 내 적성에 맞는 걸 찾기란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조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다. 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그런 곳에 한번 필이 꽂혀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반복 끈기 있게 뭔가 해서 그게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결국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성과로 이어져서 돈을 많이 번다면 결국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성에 안 맞는 공부, 여러분의 적성에 안 맞는 책, 여러분에게 지금 인성의 힘에 대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지 않습니까? 줄거리 내용 5장, 여러분의 감상 내용 1페이지, 그죠? 여러분의 총 6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묻던데 학기 끝날 때까지 해서 받겠습니다. 학기 끝날 때까지 기간이 아주 많죠. 중간고사 전까지 할까 하다가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책이 그렇게 쑥쑥 잘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전공책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인성적인 부분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에 가장 심어주고 싶은 게 바른 정신, 올곧은 정신, 그리고 인성이 바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정직한 사람, 이걸 컨셉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그 책을 꼭 읽혀서 여러분이 이 사회 활동하는데 정말 부지런한 것도 좋고 능력도 발휘하는 것도 좋고 권력과 권한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그죠? 인성이 바른 그죠?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제 수업의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꼭 좀 읽히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인성 관련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집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되면 그 책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내 책에 대해서 무조건 이 책을 읽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취향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쓴 책도 아니고 남이 쓴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추천하지만 내가 쓴 책이라고 무조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책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 이타심 지수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목적이 생기고 타인을 위한 목표가 생기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입니다. 삶의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뭡니까? 무기력감이 찾아드는 거는 자기의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생겨요. 근데 내가 이룬 어떤 목표를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 사회에 뭔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면 정말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은 사람들에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할까? 이 생각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분을 여러분도 꼭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걱정지수. 자, 명언을 제가 만들었는데, 걱정지수가 낮으면 게으름은 자기 합리화된다. 왜냐하면, 걱정지수가 낮으니까 결국은 잘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핑계거리를 다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귀재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걱정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름 극복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이 하나도 없다. 저는 무슨 걱정이 없는데요. 교수님,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걱정이 없겠어요? 결국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뭔가를 크게 세워서, 그 뭔가가 뭐겠습니까? 목표를 크게 세워서 걱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목표가 작았으면 걱정이 별로 없을 텐데 목표를 크게 세워가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저 같으면 뭐 그냥 대학교 강의하고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인데 왜 대한민국 인성교육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의 윤리적 도덕성을 자꾸 정직성을 자꾸 심어주고 싶어 하느냐. 자, 이렇게 묻는다면 결국 내 목표가 크잖아요. 일반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 크거든요. 자, 이런 걸 왜 내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책도 써야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뭡니까 시간을 쪼개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어떤 결과치로 보일 때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작은 인정을 받을 때 그것만큼 또 보람 있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런 인성교육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른 인성 또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말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걱정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 건강이 좀 걱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너무 이렇게 또 심취돼서 몰입하다 보면 그런 뭐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또 그죠? 너무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결과치에 부에 돈에 급급해서 어떻게 보면 바른 인성이나 이 윤리적인 부분, 도덕성의 부분을 계속 묻힐까봐 이것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단지 뭡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자식 걱정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걱정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고 또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이 걱정들은 나를 동기부여시키고 활동적이게 만들고 능률적으로 만든다.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뭐 저축도 하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 그러면 누가 운동을 매일 하고 계획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은 걱정은 무엇입니까? 성적, 취업, 연애, 결혼, 집 사기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겠죠?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참 걱정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집 사기. 요즘 집이 뭐 한두 푼 합니까? 아무리 못해도 4억에서 5억은 줘야 되는데 4억, 5억을 모아보세요. 정말 월급을 받아가지고 4억, 5억 모으기가 정말 힘든데 근데 뭐 내가 만약 서울에 산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 정말 이 괜찮은 위치에 한 10억 단위 가니까 와 10억을 어떻게 모으냐? 정말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집값에 돈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만큼 옛날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가 열려가지고 돈 벌기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돈 벌기가 쉽다 생각해서 한번 도전을 하면 여러분이 정말 남들처럼 큰 부를 획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거다 라고 생각보다 된다, 해보자, 다른 사람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괜찮은 걱정입니다. 그렇죠? 모두 괜찮은 걱정이죠. 이런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아주 천하태평인 거예요. 맞죠? 네.
천하태평 누리,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나친 걱정은 문제가 되겠지만 걱정 지수가 낮으면 평생 게으름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않는다라고 제가 또다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개미 배짱이 예를 보면 개미는 정말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비축을 했다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추운 겨울날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개미한테 음식을 얻어먹으러 온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배짱이는 걱정지수가 낮았고 개미는 걱정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냥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걱정지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사람에게 걱정에서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TBS의 속담이니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거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물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노이로제가 걸리거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병원을 방문한다면 그건 무리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이 없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 게을러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음. 자, 잘 조는 사람도 있고 안 조는,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고 안 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졸음이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욕심이 없다. 그죠?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가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졸음도 역시 시험에 대한 걱정, 이 시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고 잠 온다 그냥 자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 시험을 내가 잘 봐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진짜 그죠? 샤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잠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정신이 있어야 공부도 뭔가 해내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의식이 없으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지수입니다. 목표 아까 했죠? 목표지수,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유죠. 자, 그래서 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죠. 해놨네요. 하루 일과의 기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루 일과의 기준이 바로 꿈입니다. 꿈. 우리의 꿈이 있기에 그 하루의 기준을 잡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써보세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써보면 그 단어가 예를 들면 유튜브, 게임, 친구, 연애, 낮잠, 아니면 수다 이런 내용이 떠올라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암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죠? 이 방황이나 기대하고 이런 걸 하면 암울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대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꼭 꿈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을까? 어떻게 하면 학업 성적을 올려서 장학금을 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가 정말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까?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많이 떠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걸 이루고 싶어서라도 부지런해진다는 겁니다. 부지런해진다. 게을릴 수가 없다. 그죠? 저는 잠을 많이 잘 때는 7시간, 8시간 자지만 대부분은 4시간에서 5시간. 그죠? 좀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잡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모르겠 나이가 더 많이 들면은 또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느냐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남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남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 또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지혜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도 크다. 그걸 통해서 책을 낼 수 있다. 이걸 알기에 큰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으니까 많이 보고 많이 아웃풋을 하자. 그래서
책을 읽는데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는 책을 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내가 뭐다? 자, 나오시면 지금의 내 생각이 곧 나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제가 설명을 앞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결국은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이 생각이 결국은 내 운명을 바꿔내는 요소가 된다면 지금 생각을 아무거나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에 집중과 몰입을 할 때 결국은 저 운명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모습대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생각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그릇은 커지고 뭐한 만큼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아니죠. 노력한 만큼 그 그릇은 채워진다. 결국은 내가 생각을 크게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그렇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졌어요. 대한민국의 인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사소한 거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골프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롯이 이 셀프 인성 리더십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쓰고 책을 읽고 또 뭡니까? 강연을 하고 여기에 많이 몰입해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난 희열과 행복과 깨달음을 얻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의 크기가 결국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아하, 게으를 수가 없구나. 부지런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렬도 일을 하니까 집에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강의 준비를 하죠. 그 와이프가 많이 이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이나마 이제 와이프랑 나들이를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수다를 떨려고 합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걸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가족이 원하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게으름의 원인,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걱정이 별로 없고 천하태평이다. 자, 이거는 방금 했던 건데요. 중간에 이게 하나 포함됐습니다. 다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누구 탓인가? 책임감 지수, 책임. 바로 책임. 뭡니까? 내 책임이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이죠?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뭔가 세우고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대로 지금 된 거예요. 자, 근데 나에게 책임을 지우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데 누구 탓이냐? 엄마가 가라 했는데 왔다. 나 원래 이 학과에 안 오고 이 대학을 안 올려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친구가 가길래 나도 그냥 서울로 갈라 하다가 울산 대학을 왔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책임을 주는 순간 의무가 변한다 했는데 나만의 생각.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시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자, 내가 지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이네. 부모도 이 시간 지금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타인까지 생각하는, 그죠? 타인 지수. 이것까지 있으면 더 많이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자, 내가 부지런해지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맞죠? 이렇게, 내가 이런 공간들은 내가 잘 책임지고 내 공간은 잘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청소를 같이 해야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입니다마는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집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철이 드는 거고, 만약에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철이 안 든 거예요.
저는 또 이게 나 때는 이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철이 좀 일찍 들은 것 같아요. 집안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시장에 1시간씩 버스 타고 나가서 시장 바구니 들고 장을 봐왔어요. 그리고 집 청소 다 했습니다. 깨끗이 마당 쓸고 촌에 살았기 때문에 마당 깨끗이 쓸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각각 집마다 가정 방문을 했어요. 잘 있나 싶어서 이제 왔었는데 그날 마당을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 오늘 온다 했으니까 여선생님이었는데 열심히 쓸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미 일터로 나가서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왔으니까 그 사이다도 구했어요. 그 사이다를 미리 하나 사가지고 뭐 냉장고에 있습니까? 그냥 어디다 두고 컵에다 따랐는데 그 컵이 보니까 깨끗하게 좀 씻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좀 미안하긴 하던데 그래서 그 컵에 사이다를 따놨던 걸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보시고 그 음료수를 버리고 다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음료수를 부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꾸지람을 한 것이 아니라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이다 한 잔이라도 이렇게 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 책임껏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무슨 상을 받았냐면 선행상을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상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그 담임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그죠? 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내가 청소를 잘한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장실을 내가 청소를 했어요. 교장실을 청소하고 교감실을 청소하니까 교감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교감님하고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자, 아무튼 별의별 그죠? 예. 아무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내가 대학생인데 성인이 됐는데 부모한테 좀 효녀 노릇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집안 정리정돈부터 깔끔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뭔가 자기 혼자 먹고 딱 치우고 나오고 이러지 말고 어머니 주세요.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딱 하고 이런 좀 정신 리더십 챌린지 듣는 수강생으로서 실천 꼭 발휘해 주세요. 자, 실천력이 없는 책임은 무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뭡니까?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겨야죠. 실천에 옮겨야 진짜 책임질 수가 높은 겁니다. 그죠? 자, 각자 다른 위치에 따라 다른 책임이 있다. 그죠? 맞죠? 가장, 사장, 친구 관계, 부모님, 후배, 아내, 남편한테 다 각자의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과 역할을 다 잘해야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해져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을 각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목표가 커가지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만들었어요.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싶다. 그죠? 또 내가 대학교 학생들 강의하니까 수강생들, 학생들의 어떤 윤리지수 이런 걸 끌어올리고 싶고 도덕지수, 정직성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은 뭐냐면 또 가정이 있으니까 또 가장으로서 또는 남편으로서의 책임 또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또 책을 대학교에 많이 보고 있는데 책을 내가 많이 본 것만큼 또 대학교의 책을 많이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도서관 하나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카네기처럼 도서관을 이렇게 기증하고 싶어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반복을 통해서 끈기를 통해 자기의 전문성을 쌓아서 이 사회에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많은 인재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내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넓어서 그죠? 대한민국을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게으름은 시작된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순간, 맞죠? 책임지면 부지런함이고 책임을 안 지면 그죠? 자, 그래서 게으름은 누구하고 친구죠? 이것도 이제 하나 넣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넣었지만 긍정지수, 그죠? 긍정지수도 넣어야 되겠네요. 긍정지수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긍정지수는 부지런한 거, 부정지수는 게으른 거. 부정은 누구하고 친구예요? 게으름하고. 긍정은 누구하고 친구예요? 부지런함. 그죠? 이것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누굽니까? 네. 유일한 박사님의 어록이네요. 유한 킴블리 사장님. 국가, 교육, 기업, 가정.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이 모든 것은 순위를 정하기 매우 어려운 명제들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바로 국가, 교육, 기업,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의 순위가 된다. 그만큼 국가를 위하고 교육의 뜻이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꾀했고 그 다음에 가정이었다. 그죠? 가정을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그릇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자산도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자, 게으름 극복의 솔루션. 그 다음에 역경지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시련과 역경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경을 우리가 감내하고 잘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역경을 너무 외면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역경이 찾아오는 거야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역경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경지수가 낮으면 오히려 게으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보다 편안함을 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경이 없으면 결국은 철도 안 듭니다. 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드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거든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다. 왜요? 실패를 많이 했는데 왜 크게 성공했을까요? 다시 도전한 거죠. 역경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실패의 아이콘 링컨의 일생입니다. 1809년 켄터키주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16년에 7세의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다. 그 다음에 1818년에 9세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9살인데 돌아가셨고요. 28년 19세 누이 사라가 아이를 낳다가 그죠? 세상을 떠납니다. 어이구야. 그 다음에 31년에 22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이 32년에 23세에 또 주의원 선거에 실패. 일찍 또 나갔네요. 24살에 1100달러의 빚을 지고 사업을 파산했고, 하는 사람마다 망하네요. 34년에 25세 주의회에 진출했으나 약혼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합니다. 주의회에 진출은 했으나 약혼녀가 갑자기 죽고 36년 27에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6개월간 병원 입원도 합니다. 29세 38년에 주의원 대변인 선거에 출마를 또 실패하고 40년 31세 주정부 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34세 하의원 선거에 패배 37세 선출 한번 아까 진출이고 선출은 안 돼. 처음이네요. 하원 선출이 37세 선출됐네요. 39세 패배, 45세의 패배, 47세 부통령 후보의 지명선에서 탈락, 지명도 되지도 못했네요. 49세 상원 패배, 51살 대통령이 당선. 우와, 내가 51살인데 내 나이에 링컨은 대통령이 됐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이다. 왜?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이 각각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데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고, 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해야 되는,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활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과외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릅니다. 하지만 선생님, 교수, 저 자신도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정말 힘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뭔가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역경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시험 성적, 취업, 결혼, 집사계 승진. 자, 이런 건 극복해야 될 역경이네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내 인생에서 시련과 역경은 나를 게으름에서 탈출시켜주는 좋은 도구다. 아, 그렇구나. 시련과 역경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나를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많이 철듭니다. 맞죠? 이런 철이 들은다는 여성분들은 애를 한번 낳고 나면 철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경이 철들게 만든다. 역경은 나를 철들게 한다. 결국은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정말 철이 안 들고 너무 안일하게 살고 너무 게으르고 맨날 게임만 하고 밤새워 게임만 하고 시험 기간 아니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아르바이트도 안 가고 그죠? 아무 하는 일 없이 보내고 있다면 그죠? 공부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철이 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역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도전을 해서 스스로 시련과 역경을 한번 맞닥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정지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정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이 찾아온다. 인정을 못 받는 순간 삶의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뭔가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면 무기력이 생겨서 게으름 극복에 실패한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학업 성장, 아르바이트 잘한다, 성공했네, 자격증 취득했네, 어이구 예절 바르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잘 보여서 아웃풋이 잘 돼서 그죠?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역량을 못 끄집어내 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쩍쩍쩍 적어보세요. 저는 또 인정받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참 강의를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설득시키네요. 그 말이긴 하지만 또 정말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시네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큰 꿈이 갖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정말 책을 사랑하시네요.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그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당신의 책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그걸 책을 읽고 내가 실행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정말 이런 심리 코칭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대중공포에서 벗어났어요. 소심함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인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부메랑과 같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한 그 인정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인정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남들에게 인정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인정하는 순간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누구에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리더십 지수입니다. 리더십 지수. 자, 리더십 지수가 낮으면 영향력이 부족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리더십. 자, 누구는 리더십이 넓고 폭이 넓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고 리드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남을 리드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어떤 영향이 되지도 않는데 내가 남을 리드한다고 해서 리드를 할 수 있을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자,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남을 리드합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리드를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조직원들과의 소통을 잘하고 격의 없이 지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사회를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는 조직이 많더라고요. 내가 리드를 하면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를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 물론 뭐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해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에 yes, no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남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다 예 같지만 예가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굳이 뭐 롤 모델까지?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업적을 내고 싶습니까?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됩니까? 꼭 남들보다 많이 내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존경받을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존경받으려고 인물. 자,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죽어도 내 묘자리에 꽃 한 송이 놓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그래야 나중에 나를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은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랬습니다. 자, 여기 질문에 각각에 대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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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현재 발휘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발휘를 잘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no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고 있고 발휘를 잘 하고 싶지 않고 되게 좀 소극적이고 좀 그죠? 남에게 뭔가 욕먹는 것을 되게 눈치 보고 또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한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사람을 적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뭔가 뜻을 이루고 이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목표를 좀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내가 어떤 발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지수가 높아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지수. 환경지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